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탄소 친환경 벼재배 기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벼재배에서 메탄 발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국제적으로 RE100 Renewable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 100을 이제 100%로 실현하기 위한 선진 각국들의 그 노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직간접적인 그 규제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농업 행위 중에서는 실제 그 지구 온난화 가스가 한 뭐 3%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일부 어떻게 보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초미의 이제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뭐 위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가 근유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우리 농업이 벼를 생산하는, 그리고 다른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극복 방안으로 지금 저탄소 농법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벼 재배에 있어서는 이제 메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대고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탄 생성균이 토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CO2보다는 CH4죠. CO2 플러스 H2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걸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포집을 해서 이 챔반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물 관리를 어떻게 했을 때 메탄가스 발생이 줄어드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결과를 토대로 경남 전체의 이제 농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벼 재배에 있어서 수분은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대긴 대야 되는데, 어느 때 이제 물을 대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을 대는 목적은 첫째가 이제 잡초 방제고, 나중에 이제 미질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중간 낙수라고 합니다. 중간 낙수, 떨어질 낙, 물 숫자를 쓰는데, 이 이제 생육 중간 시기에 물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유효 분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분을 를 말하는 것을 유효분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우리 무효분을기까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메탄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효분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때 물을 떼고 무효분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2주 내지 3주 정도 물을 떼도 메탄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게 저희 시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논에서 어떻게 메탄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떼기를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인데, 먼저 배수가 불량한,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논에서는 이삭 폐기 전 한 45일, 그러니까 식토나 식양토의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하천 주변에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는 물이 잘 안 빼도 이제 중간 낙수를 해도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고,
다음 이제 배수가 보통 정도인 경우는 출수 전 40일, 그러니까 양토나 식양토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지하 수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출수 전 40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분을, 그러니까 새끼 치는 거죠. 가지 치는 게 20개, 평균 한 포기당 20개만 딱 되면 물을 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배수가 양호한 답,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잘 빠지는 논이죠. 그러니까 이제 곡간지라든지 이런데, 경사지 이런 데는 상당히 물이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양의 토성 자체가 모래가 많은 땅에서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빨리 잘 빠지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아주 안 되는 것에 비해서 한 열흘 정도 조금 늦게 물을 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늦게 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무효분을,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분을 줄일 수 있는 요것에 이제 타겟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낙수를 하면 장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먼저 뿌리는 나중에 사진에 나옵니다만 중간 물떼기 이후에 새로운 이제 하얀 뿌리가 새롭게 싹 납니다. 그러면 얘들이 후반기 생육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에 새로운 뿌리가 출현하므로 후반기 생육에 관계되는 덩숙률, 그러니까 총 이제 알맹이 수에 대한 익은 열매의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무게, 그리고 이제 밥맛이라든지 외관상 품위 등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 다음 논 물 관리가 별도로 필요치 않아서 물 소비량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실제 농가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서로 물을 대려고 막 참 여러 가지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경우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이제 물꼬를 얕게 해두면 됩니다. 굳이 막 있는 물을 퍼내고 할 필요는 없고, 물꼬만 배수골 있죠. 거기만 얕게 해두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지속적으로 물대기, 이거는 상시담수라고 하는데, 계속 물을 대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경우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 가스, 소위 메탄 발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벼를 재배함으로써 우리 식량을 공급하고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환경까지도 지킨다 하는 것이 우리 벼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바닥이 이렇게 중간 낙수를 하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금이 촉촉촉 갑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짐으로 이후의 관계수가 지중으로 투수가 잘 되어서 지하 수온을 함량합니다. 이 지하 수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논에서 우리가 시설 재배들을 많이 하는데, 시설 재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관정을 팝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파다 보면 요즘 뭐 20m, 30m 파서 지하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m, 300m까지도 파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논임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농법이 잘못되어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지하 수온 함량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 땅이 꺼진다든지, 또는 지금은 뭐 조금 덜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이제 물이 부족하면 실제 이제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 산이 있으면 산 밑에 터널을 뚫습니다. 그 터널을 뚫어서 여기 이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물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이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듯이 물을 한쪽에 받습니다. 받아서 이 받은 물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뭐 화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정원에 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정이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이 통에다가 담아서 깔아앉는 거 말고 위에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크게 이제 부족 현상을 잘 안 겪지만 몇 해 전에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내기도 못하고 그게 한 벌써 5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런 가뭄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매우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께서 물 대는 재미로 논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게 뭐 자동 관수를 한다든지 해버리면 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노인정에 가서 이제 쉬시면 되는데 굳이 또 논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노인분들이 재미는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친구분들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물때기는 개인 농가의 그 논의 물 빠짐 정도, 그리고 품종, 재배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소 상이하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에 문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물 관리를 하는데 핵심 사항은 유효분을 끝에서 무효분을까지 물때기라고 했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벼 품종도 중생종인 경우가 있고 만생종인 경우가 있고 또 조생종벼도 있습니다. 조생종벼는 여기서 제가 생략합니다. 아직 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를 이양할 때 중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0일모라고 얘기를 하죠. 30일모를 이양할 경우에 이양 날짜를 보시면 5월 21일에서 5일인 경우, 그리고 6월 1일에서 5일, 6월 10일에서 15일, 16일에서 20일 이렇게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출수 날짜가 통상적으로 중만생종인 경우는 요 정도에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5월 한 25일에 하면은 8월 10일 정도가 중만생종 배는 출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일 전, 그러니까 45일 전, 40일 전은 이제 배수가 보통인 경우, 그 배수가 아주 불량한 경우는 45일 전에 물을 떼라. 그리고 배수가 양호한 데는 35일 전 물을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나가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8월 10일 날 물을 떼야 된다. 5월 25일 날 이양을 했다. 예를 들어 동진배다, 뭐 추청배다, 뭐 일품배다, 1미다 라고 가정하고 중만생종인 경우에 내가 5월 25일 날 이양을 했다 하면 이제 출수가 8월 10일이죠. 8월 10일이니까 내 논은 물떼기가 보통이다. 그러면 요 정도죠. 40일을 빼면은 여기서 이제 7월 6월 말이나 7월 1일이 되겠죠. 그죠? 7월 1일 정도의 물을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간 떼느냐? 보통 2주에서 3주간 정도 물을 떼시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주, 3주 떼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물 빠짐이 너무 양호하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사양토나 이런 사질답이다 하면은 이걸 3주간 물 떼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배수가 너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뭐 한 달간 물을 떼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에 비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물을 떼도 충분히 후반기 생육에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의 상태,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요 예를 중심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여기까지 우선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